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직업계고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모 군이 기능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성화고 기능반을 폐지하고 메달 경쟁을 조장하는 기능경기 대회에 대해 전면적 진단을 실시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어른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1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분여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입니다. 공공기관의 공고문이나 안내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단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공기관 또 언어, 왜 이러는 걸까요? 신지영 교수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난 4월 신라공고 기능영재반 3학년 학생 이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방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특성화고 학생이었는데요. 아직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평소 기능대회 준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률가, 직업계고 교사, 청소년 인권단체 등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의 이상현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이모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모군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중간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폭력 대물림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기능반 그리고 메달 경쟁을 조장하는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반, 특성화고 전공 수업과는 다른 방식입니까? 예, 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예.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입상하는 거를 오로지 그걸 목표로 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형태이고, 예. 이름은 기능 영재반 이런 것처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 통칭해서 좀 기능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모집을 통해서 이제 구성하긴 하는데 1, 2, 3학년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사실 수업이나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로지 입상하는 것이 목표다. 예. 그럼 전국 기능경기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대회까지 치면 한 7천여 명 정도가 출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여기서 입상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한 1,700명 정도가 전국대회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기능대회라는 게 당초에는 숙련 노동자의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였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좋으면 취업이나 진학 등의 가산점을 얻게 됩니까? 예, 일단 1위부터 3위까지는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요. 예. 상금 1등은 1,200만 원, 2등은 800만 원, 3등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거기서 장관상이나 아니면 아주 또 우수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시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계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라고 하죠. 예. 세계 대회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은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주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입상자도 취업률이 좀 저조하다 이런 또 이야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입상자가 취업률이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6월에 진상조사단에서 중간 보고서 발표했는데요. 1학년 때부터 여러 번 이 기능반을 그만두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요? 예. 이제 유가족분들 증언에 의하면, 예. 그걸 횟수를 정확히 따질 수는 없더라도 굉장히 여러 차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예. 2019년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기능대회에 입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파트너가 바뀌면서 계속 준비하면 좀 어려운 과정도 생기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1학년 때부터 해서 이 기능반의 문화랄까요? 그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수직적이고 또 학교 폭력 같은 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기능반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예. 학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폭력도 있었습니까? 예, 뭐 세세한 어떤 사례를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예. 이게 기능반이 아주 관리가 잘 되거나 이제 교사와 함께 매 순간 뭐 훈련을 하거나 이런 형태도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는 측면도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능반 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덮는 경향도 있고요. 예.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해도 이렇게 넘어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예. 그런 폭력과 같은 형태가 대물림되는 구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말씀은 학교 측의 관리 미흡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증언이나 뭐 친구들, 유가족들 이런 증언을 들어봤을 때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건 뭐 실내공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능반의 운영이 대부분 철저한 어떤 관리나 어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능반에 유독 좀 관리가 안 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훈련이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 많은 경우에 3학년 혹은 이제 고학년에 의해서 저학년 이제 배우고 또 그 기능 전수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간의 어떤 위계 질서도 형성되고 예. 또 교사가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달라붙어서 그걸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학년이 선생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해당 학생은 전국 대회에서 동메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대회를 준비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뭐 이 기능 대회에 입상을 한다는 게 학생에게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예. 학교 측면에서 굉장히 실적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취업처를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나 예. 이런 부분도 있었겠고 많은 학교들 이제 제보를 통해 접수 받았을 때 학교에서 좀 심하게든 아니면 약하게든 이 실적에 대한 압박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을 내야 된다 이런. 뭐 우리 학생이 입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실적의 압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1학년 때 기능반 활동을 시작하면 졸업할 때까지 기능반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고요. 본인 회사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봐야 되고, 근데 저학년 때는 입상을 하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출전을 다 챘을 때 입상할 수 있는 숫자는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이제 고학년, 3학년이나 졸업전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실적을 몰아주는 경향도 있고요. 또 기능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배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는 이제 많은 기능을 가르쳐주지 않고 좀 보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점점 익혀가기도 하고 자기가 고학년이 됐을 때 이제 좀 더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간에 못 나옵니까?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건 좀 미묘한 부분인데 모든 학교마다 다 같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학교에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한 문제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교가 이제 기능반을 이제 권유하거나 모집을 했을 때 아직 취업을 잘 시켜주겠다 이런 또 홍보의 어떤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수업은 받지 못하고 주말 야간 할 것 없이 기능대회 준비만 하게 된다고 하는데 보통 기능반 학생들의 일과는 어떻습니까?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일반적인 수업을 그러니까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배우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보통 이제 출제 범위라던가 어떤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교사들이.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수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험을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이 시간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보통 이제 일과 시간에도 학교 수업 안 들어가고 훈련을 하지만 예. 또 저녁 또 밤까지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숙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예 그냥 새벽까지 예.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정리하는 것을 또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가 아니라 학교에 이제 등하교를 하는 경우에는 예. 밤까지 훈련을 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을 마치고 집에 와도 또 별도로 그렇게 새벽까지 저희가 연습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런 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예. 좀 이겨내고 버텨내기엔 버거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동안 참가했던 학생들 불만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사회를 모아봤을 때도 예. 너무나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야간, 새벽 이런 시간대 훈련은 학교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그 시간대 운영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관리해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박은 있다. 그러니까 더 연습하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오히려 학교에서 이렇게 좀 제재하고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 측에서 더 독려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이제 당연히 수업도 잘 들어가고 정상적인 어떤 학교 생활 속에서 기능 대회가 준비되었을 텐데 예.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떤 변칙적인 그런 형태라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과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제기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진상조사위를 운영하시면서 기능대회와 관련해 특성화고 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사례 제보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일단 불공정한 채점이나 평가 의혹들이 있었고요. 예. 특히나 지방대회는 더 그랬는데 어떤 어떤 특정 학교의 지도교사가 심사위원으로 있었다던가 여러 가지 평가 채점을 봤을 때 입상하기 되게 어렵다고 학생들이 대부분 생각했던 작품들이 입상을 한다던가 이런 류의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처음 기능반 모집을 했을 때는 얘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예.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입상을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어떤 학생들 간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모욕감이나 폭언 이런 것들 속에 되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기능반 내부에서도 이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 간의 차별도 존재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힘들고 괴로웠다. 또 잔병치레 같은 게 되게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학교에서 실적 압박을 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입상을 하면 학교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돈을 받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제도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일단 홍보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어떤 그 학교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특출나게 또 선전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만약에 기능반에 몰두했는데 입상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학교에서 뭐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예. 사례가 접수됐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나에게 남은 건 없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자, 지난 학기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등교가 한참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능반에서 합숙 수업을 계속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학생들의 건강권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나 코로나19 확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심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도 높게 시행이 됐었는데 유독 이 기능반 운영을 그렇게 합숙까지
강행했다라고 하는 건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고요. 학생의 건강권은 정말 실적보다 훨씬 못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 경우에도 이제 동의서를 그래서 받는 경우가 있었고 신라공고에서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너무나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건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 동의서에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서약 내용이 있었어요. 아,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정말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참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연합회에서 이번 조사와 함께 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바꿔야 할 것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기능대회가 굉장히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특성화고 지역계획 안에 기능반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어 왔고 문제가 고질적으로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기능대회 실태에 대한 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교육청이나 어떤 학교를 통해서 설문조사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좀 적나라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능반 폐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입상해서 취직을 하거나 실습을 나가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특성화고 권리연합회가 생긴 이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입상자 취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또 문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고졸 노동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졸 일자리 자체가 노동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기업 안에서도 고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뭐 임금 어떤 상한 제한이 있다거나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의 제한이 있다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고졸 일자리 자체의 또 문제가 개선되는 게 기능대회를 통해서 뭐 좋은 취업처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무리한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제도에 의한 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의 이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요즘 한창 장마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날씨 때문에 기분도 좀 처지고. 습하니까. 그렇죠. 짜증도 좀, 많고. 그렇죠. 또 몸도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예. 네, 오늘 형진 씨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금요일 오전부터 기분이 축축 처지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기운을 팍팍 돋아드리기 위한 그런 스트레칭 자세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운이 안 나시고 몸이 쫙 처지시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자세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자세는 앉아서도 상하체 동시에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자세인데요. 예.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단 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신발은 벗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신발 벗고 저도 의자에 벗나요? 앉아서 그렇죠. 아, 예. 네, 당연히 벗으셔야죠.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네, 의자에 앉으셔서요. 예. 자, 왼무릎을 가슴 깊이 당겨 와볼게요. 그래서 왼 발을 왼 허벅지 앞에 바로 놓으면서 예. 네, 왼 발바닥을 의자 아래 바로 놓을게요. 예. 네, 그 상태에서 나의 오른손으로 왼 발을 잡아 보시는데요. 예. 오른손 끝이 왼발 바깥쪽을 향하도록 가져가셔서 예. 왼 발등을 감싸쥐듯이 잡아볼게요. 잡으셨죠? 예.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옆자세로 보여드릴게요. 예. 그 상태에서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하늘 위로 곧게 세워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왼쪽으로 트위스트 하면서 네, 왼다리를 쫙 펼쳐볼게요. 이때 오른손 왼발 떼지 않고 왼무릎을 쭉 펼쳐볼게요. 그렇죠. 자, 이때 왼 무릎이 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왼 허벅지와 왼 종아리 각도를 90도만큼만 펴볼게요.
네, 가능하신 분들은 쫙 펼칠게요.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예. 왼손을 등 뒤로 쫙 펼쳐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내 시선도 왼손 끝을 바라봅니다. 와, 전 정말 스튜디오에서 이런 자세 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네. 들이마시는 호흡과 함께 계속해서 척추를 하늘 위로 뻗어내시고요. 예. 내쉬는 호흡으로 계속해서 시선을 뒷벽 바라보시면서 상체 트위스트. 네, 그리고 호흡 3번 이어가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서 무릎 다시 접으시고 예. 왼손도 다시 제자리로 가지고 오셔서 상체도 바르게 정렬 맞추시면 됩니다. 네. 조금 근데, 힘드셨죠? 예, 조금 힘든데 해보니까 이렇게 좌우 바꿔가면서 하면 온몸이 좀 축 늘어진 몸이 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기운을 팍팍 돋아드리는 자세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앉아서도 상하체를 동시에 스트레칭 시킬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요. 예. 좀 오늘 이제 금요일 오전 좀 기운이 안 나는 분들 이 자세 따라 하시면서 좀 기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HYY님께서는 설명은 쉽게 하시는데 따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폼은 멋있다 하셨고 네. 진호님께서는 리시쌤 평온해 보이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동작만 빠르게 좀 소개해 네, 주세요. 다시 마지막.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이번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예. 이번에 제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서서 이번에는 오른 무릎을 오른 가슴 가까이 깊이 끌어당기면서 예. 오른 발바닥을 의자에 그대로 얹어 내려놔 볼게요. 예. 그 상태에서 이번에 왼손으로 오른발 끝부분을 향해서 오른발 등을 감싸지듯이 예. 오른발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상체를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척추를 곧게 세웠다가 예.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그리고 다시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다시 곧게 세우시고 예. 내쉬는 숨과 함께 오른 무릎을 펴서 다리를 쭉 펼쳐볼게요. 그렇죠. 이때 왼팔도 펴고 오른 무릎도 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서 오른손도 등 뒤로 쫙 펼쳐내면서 시선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네, 이 상태에서 호흡 3번 이어가시고요. 다시 내쉬는 호흡과 함께 무릎도 접어서 제자리, 손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주 평일의 끝인데 좀 피곤하시고 처지신 분 있다면 이 동작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분 여가 리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고요. 2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신지영 교수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 시간인데요. 국민편에 서야 할 공공기관의 언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 규제 샌드박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공공언어 왜 이러는 걸까요?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고물이나 각종 안내를 볼 때 갸우뚱 했던 기억 많으실 겁니다. 자, 가끔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공언어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공공언어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민해볼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네. 예, 처음에는 살짝 두려웠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시간. 아, 네.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머리도 푸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마치 머리를 쓰기 위해서 네. 요가를 하고 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뭐 퀴즈로 출발을 하십니까? 그럴까요? 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공공언어 중에 무슨 바우처 사업을 하니까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꽤 많이 보고 네. 듣는 단어죠. 네. 그럼 바우처 무슨 뜻이죠? 바우처요? 네. 뭐 이용할 때 네. 저기 그 정부가 대신 뭘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우처라 그러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혹시 네. 그 쿠폰 아시죠? 쿠폰. 쿠폰. 네. 네. 쿠폰하고 바우처 같은 건가요? 쿠폰하고 바우처요? 네네.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아니면 어떻게 다르죠? 쿠폰은 뭔가 네. 이용했을 때 주는 거고, 네네. 바우처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바우처 사업을, 바우처부터 먼저 예. 설명을 할까요? 오늘 좀 더 친절하게. 친절하게 네. 해주시죠. 예. 답변부터 한번 이야기해 예. 볼게요. 오늘 그 바우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우처는 우리말로 하면 상품권, 이렇게 하면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상품 대신에 이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어떤 그런 증서 같은 걸 주는 거. 이거 예. 바우처라고 하고요. 쿠폰은 할인 쿠폰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쿠폰은 할인해 줄 때, 이럴 때 좀 많이 쓰는데 예. 영어권에서는 쿠폰이나 바우처는 또 같이 쓰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바우처는 이제 불어에서 온 말이고 요런 이게 다르긴 하지만 예. 약간 구별해서 쓸 때는 바우처는 이제 상품권처럼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증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쿠폰은 이제 할인을 해주는 어떤 증서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는데 바우처 사업 하면서 바우처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바우처가 뭔지를 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예. 예. 잘 모릅니다. 그러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아니, 네. 공공 언어가 네. 가장 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책 대상자 중에서도 바우처 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어려운 말을 통해서 뭔가를 신청하라 그러면 그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또 화두를 던져 주시면서 출발을 했는데, 네네. 자, 오늘 그러면 네. 애청자 분들께 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 언어 중에 네. 좀 어려웠던 단어들 네네네. 문자 받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교수님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네. 어려운 공공 언어 하면은 네네. 거버넌스 네. 또 최근에 많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국판 뉴딜. 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거버넌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예.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말이 거버먼트 대신에 거버넌스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제안했던 사람은 거버먼트는 정부죠. 예. 근데 정부가 이제 그런 관이 주도하는 정부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즉 민과 정부가 같이 민과 관이 협치하는 그런 게 예.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 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다 그냥 거버넌스라고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버넌스는 민과 협치하기 위해서 한 건데 민이 못 알아듣는 거죠. 오히려 관과 더 멀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말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소외시키는 그런 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뉴딜 말씀하셨잖아요. 한국형 뉴딜. 뉴딜이라는 정책을 이제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뉴딜이 어떤 건지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뉴딜이 뭐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그러죠. 자세히.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공항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공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새로운 딜을 하겠다. 어우. 그래서 이제 정책의 예. 이름을 뉴딜이라고 한 거예요. 예.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펴가지고 공항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1933년이면 약간 모자라는 100년이에요. 그럼요. 100년 전에 했던 정책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예. 한국판 뉴딜, 한국형 뉴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뉴딜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붙어가야 할까?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이 결국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예. 과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저는 전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빈곤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공을 많이 들여서 예. 우리가 어떤 이름을 써서 우리의 정책을 잘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특히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럼 국민이 알 수 있는 말로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뉴딜 정책을 보면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말을 해요. 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뉴딜도 모르겠는데 디지털 뉴딜은 뭐고 그린 뉴딜은 뭘까요? 예. 그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린 뉴딜에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있어요. 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냥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들어야만 할까? 아,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데 또 융합과제 중에 하나는 보면요.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이런 게 있어요. 예. SOC 뭐예요? 사회 간접자본.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은 예. 알지만 SOC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예. 사회 간접자본 이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용어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SOC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예.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국민 1000명 그리고 공무원 102명에게 예.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중앙행정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었고 또 정부에서 업무 보고를 했던 자료 이거를 막 뒤져가지고 거기서 140개의 공공언어를 추출했어요. 예.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아느냐 해가지고 5점 척도로 이제 하게 한 거예요. 아,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무원과 국민 1000명. 국민 1000명. 공무원 102명, 국민 예, 예. 1000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40개의 단어 중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97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 공무원도 잘 모르겠다는 게 81개. 아, 그렇게 많습니다. 네. 아니,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본인들이 쓰는 건데 네. 아주 당사자들은 알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공공언어가 너무 어렵다. 그럼 어려움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 권력 관계가 생기거든요. 예, 예. 아는 사람은 그렇죠.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네. 뭐 뭔가 그렇죠. 이러면서 자기한테 수혜가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소외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왜 정부가 우리의 시민들의 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정책을 펼치는데 예. 왜 내가 모르는 말을 할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경정이란 단어 아세요? 경정? 경정이요? 네. 뭐 추가 경정 예산할 때 그 그렇죠. 경정. 그 경정이 무슨 뜻이냐면 예. 바로 고친다는 뜻이에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근데 수정이 아니고 경정인 이유는 경정은 정부가 하는 거고 고치는 걸. 그리고 수정은 이제 시민이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어요. 예, 예. 근데 경정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안 쓰잖아요. 안 쓰죠, 잘.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할 때 그 경정이 그 경정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꼭 그렇게 나누어서 말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예,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네. 듣고 있으니까 네. 참 어려운 단어들이 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더 나아가서는 규제 샌드박스, 네네. 뭐 혁신 창업 클러스터. 네. 어렵죠?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게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규제 샌드박스가 모래박스인데 이게 뭘까? 예, 예.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서양에서 들어온 말인데요. 예. 그게 샌드박스가 뭐냐면 모래를 갖다가 어떤 박스 안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모래 장난을 하고 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제를 유예해주겠다. 아. 유예 기간을 줘서 그 규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안에서 그 기간 안에서 뭔가를 예.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거를 꼭 알아야 될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공언어는 결국은 공공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럼 공공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겠죠.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고민한 걸까, 이 말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불쾌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강의 이렇게 강의를 강의네요? 한다. 방송을 듣고 있으면요. 아닌데. 정말 1,000만 원짜리 강의 같아요. 자, 네. 애청자 분들께 네, 네. 문자 다시 한번 네. 받겠습니다. 단문 네.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공공기관 또 공공언어들의 용어 어려운 게 있다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네. 진호님께서는 네. 해외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공공언어 어렵게 쓰나요? 하셨거든요. 상대적으로 쉽게 쓰려고 노력하고요. 그게 예. 이제 시민들의 감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쉬운 영어 캠페인을 했어요. 예. 70년대부터 영국에서 왜 그렇게 어렵냐. 법도 너무 어렵고 공공언어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예. 이제 쉬운 영어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영어가 쉬워졌죠. 그렇게 영어는 또 원래도 이렇게 세계 언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일상 언어와 전문 언어가 격차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상 언어가 좀 쉬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예. 한자어를 주로 옛날에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상 언어와 전문 언어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더 쉬우니까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은 이거 영어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그런 유혹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요. 과거 일본 말, 네. 한자어, 네. 이제는 또 영어까지 섞여서 그렇죠. 굉장히 다 혼합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말을 만들 때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새로운 말을 만들까? 만드는 방법을 보면요. 우리가 요리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요리. 네.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뭔가 재료가 풍부하면 거기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가 좀 빈약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서 막 가지고 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가 얼마나 풍부해질 수 있는가. 예. 그런데 냉장고는 계속해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빈약하면 자꾸 다 옆집에서 빌려오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냉장고를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우리말을 써봐야 된다. 새로운 말을 우리말로 막 만들어보는 예.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는 냉장고 네네네. 설을 가지고 네네. 이야기하셨고요. 네. 문자들이 조금 오고 있는데 네네. 7028번님께서는 단어도 네. 신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모두가 알아듣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수님 관심 필요하죠. 짱. 예. 네. 형진 씨도 짱. 네.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예. 3352번님께서는 네. 말이란 말하기 쉽게 하지 말고 듣기 쉽게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맞습니다. 박사님 덕에 바우처란 단어는 확실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네. 4203번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운 말들 누가 만들었고 왜 이렇게 쓰게 되는 걸까요? 하셨네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공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온기 쉼터. 온기 쉼터. 온기 쉼터. 예, 서울시에서 예. 버스 정류장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왜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따뜻하게 해놓고. 의자가 예. 따뜻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온기 쉼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와닿죠. 알아듣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요. 스마트 쉘터. 뭔가 스마트 쉘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체? 그렇죠. 이상하죠, 좀. 예. 그 스마트 쉘터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스마트 쉘터를 하겠다 앞으로 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서울시의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노력을 하는 그런 증거죠, 사실은. 예. 서울시 공공언어를 더 좀 알기 쉽게 하겠다 이런 거를 위해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 스마트 쉘터를 보고 위원 중에 한 분이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예. 왜 서울시가 노력과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긴급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스마트 쉘터. 버스 정류장에 그러니까 막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를 이제
다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버스가 언제 오고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서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뭐 이렇게 안전한 곳 그리고 쉴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예. 스마트 정류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 내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일단은 쉘터는 쉼터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최첨단? 네,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스마트는 뭐 스마트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 쉼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혹은 스마트 정류장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울시 쪽에서는 궁금해요. 예. 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혹은 스마트 정류장 이렇게 하자. 예.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을 내고 그게 가장 많았지만 서울시 쪽에서는 스마트 쉼터로 결국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네. 뭐 제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슬기로운 쉼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똑똑한 쉼터. 그래서 저는 예. 똑똑 정류장 이러면 어떨까? 그럼 괜찮네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5개 안 중에서 하나에 올라가긴 똑똑한 했지만 정류장, 예. 똑똑 정류장 이러면 안 예, 예. 될까? 좋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네네.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자, 이렇게 공공 언어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는 국민들 좀 힘들어 하는데 네. 이런 게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예.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말까지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굉장히 위축되죠. 그러면 뭔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사람이 위축되면 그렇죠.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예, 예.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예, 예, 주권자가 시민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목소리를 못 낸다? 위축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위축되는 건 내 죄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당신들의 죄다.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 언어는 더 쉽고 네. 바르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충청과 남부 지역은 근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는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음 주에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